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풋그럼 작물의 효능, 혈입 배치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얼마나 있다 했죠? 예, 3% 이상 있었고 칼륨도 2% 이상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효력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풋그럼 작물을 재배를 해서 이 화학 비료 대체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헤어리 배치, 자원형, 호밀. 개인적으로 이 호밀은 저는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밀은 화분과라고 했죠. 그죠? 화분과 벽과로서 뿌리가 이렇게 산발해 있는 형태를 띠는 이 화분과입니다. 이것은 근류근이 있어서 공중의 질소를 고정하는 효능이 없단 말입니다. 근류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능이 낮다 이 말이죠. 이 호미를 기르기 위해서 별도의 화학 비료가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풋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인풋이. 이것은 결코 친환경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생략. 그러나 뭐다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혈의 배추는 보통 언제 파종을 하느냐? 중부지방에는 8, 9월, 남부지방에는 9월경에 파종을 하면 됩니다. 10월도 가능해요. 자운형은 보통 중부지방에는 8월 하순, 남부지방은 9월, 호밀은 10월 이후에 하면 됩니다. 중부지방이든 남부지방이든. 그 다음에 이 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에 견디는 성질입니다. 혈입배치는 전국 어디나 지금 재배가 가능한데 사실은 여기 지도상에 맵상에 보면 혈입배치하고 밀하고 같이 해놨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 호밀은 어때요? 호밀은 이렇게 거의 이제 모든 지역 남부지방에 그러니까 여기는 태백산맥이 있겠죠. 이 산맥, 이 산간지 빼고는 거의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이 동해안이죠. 여기는 동해안에는 이 따뜻합니다. 가을,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에 더 따뜻하죠. 이 산간지에 비해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맵을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 바깥쪽에는 이렇게 잘 재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산간지는 상당히 춥기 때문에 좀 내한성이 아주 강한 놈 아니면 어렵다. 대신에 자원형은 이 어렵다. 이 대전 이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약하다 이 얘기죠. 호밀은 아주 강합니다. 그 다음에 분해 속도는 헤어리 배치는 소위 CN율이 낮다. 12.5, 뭐 12 정도. 자원형은 한 15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분해가 빠르고 이것은 중간 정도. 호밀은 CN율이 거의 한 20,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풀을 때 베어도 그렇다는 얘기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녹비로 풋그램으로 생산하는 양은 해리배치는 시바르당 거의 한 3톤, 2 내지 3톤 정도 생산하고 자원형은 한 1톤 정도 생산하신다고 봅니다. 어느 면적당 시바르 300평당 기준입니다. 300평 시바르죠, 그죠? 10R 헥타르로 치면 0.1 헥타르, 그죠?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죠? 1000제곱미터, 예, 그렇다. 그 다음에 질소 함량을 보면은 이 헤어리 배치는 한 3% 조금 넘고 자원형은 한 1.5% 정도 되는데 조금 낮겠네요. 이거는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1.2% 정도 보고 그 호밀은 이렇게 너무 낮다 그죠? 그 다음에 질소 공급량을 보면 실제 헤어리 배치는 거의 10kg 이상이 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자원형은 한 7kg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려고 하면 그 한 7kg 정도 고품미 생산하는데 고품질미 쌀 생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적당하죠, 그죠? 호밀은 어때요? 호밀은 질소 공급량이 한 4kg, 5kg 정도 돼서 이거는 더 질소를 또 공급해 줘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것들도 다 질소가 이만큼 있지만 이 벼가 자라는 데 있어서 영양생장기까지 또 생식생장기에도 질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후반기에도 공급해 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초기에 영양생장기 때 거의 분해가 다 돼서 소비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 안 되는 거는 물 따라서 지하로 이동해 버리고 아니면 탈질 과정에 의해서 땅 위로 공기적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손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토양 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서서히 분해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뭐 개발한 그 일항직파법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경운을 하면서 로타리를 치면서 하는 이러한 방법을 절대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무경운 상태로 하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죠? 그래서 경운을 하면서 재배를 하는 토양 속에 유기물을 집어넣는 이런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풋그럼 작물의 비료적 가치를 보면 호밀은 여기 보시면 한 1.7에서 7 줄기하고 뿌리가 나눠져 있는데 뿌리는 솔직히 큰 양분이 없어요. 거의 줄기하고 잎이 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질소, 인산, 카리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헤어리 배치 같은 경우에는 줄기 한 13kg 시바르당, 그리고 인산 같은 경우 P2O5 한 8kg 정도까지, 그리고 칼리는 K2O로 계산했겠죠. 한 20kg 정도 되더라. 엄청난 양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식을 잘 알면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 건데, 안 들 건데, 그냥 질소, 인산, 칼리를 해놓은 건데, 질소는 N으로 한 거고, 요거는 인산은 P2O5로 했죠. 분자량이 크니까. 그 다음에 칼리는 K2O로 이제 환산한 거죠. 그러면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환산한 수치가 됩니다. 그냥 N, P, K 이렇게 분석한 게 아니란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질소인산 카리가 이만큼 토양 속에 공급될 수 있다. 그죠? 근데 줄기하고 잎은 이런데 뿌리는 좀 극소다, 좀 작다, 그죠? 요게 이제 헤어리 배치 생긴 모양이고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죠? 칼라만 흰색이라면 아카시아 꽃하고 많이 닮았죠, 그죠? 그렇고 호밀은 이렇게 밀처럼 생겼는데 이삭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콩과, 뚝과하고 화분과, 백과 같은 말이죠. 이렇게 녹비, 지상, 지하부 생산량을 보니까 혈입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상부 위쪽, 뿌리가 아닌 이쪽, 그다음 요거는 지하부 뿌리 쪽 이렇게 구분하죠. 해보니까 생체중 그러니까 건조시키지 않는 거 한 포기당으로 해보니까 생체중이 한 62g 정도 나간다. 건조를 시키니까 얼마냐 한 17g 정도 나간다 한 포기에. 호밀은 50g인데 건물 하니까 21.3이다. 그 말은 수분 함량이 혈의 배치가 월등히 높다, 그죠? 그 다음에 지하 이 뿌리 쪽을 보니까 혈의 배치는 생체중이 47인데 건물중은 9더라. 호밀은 90인데 24더라. 결국은 뿌리량을 봐서는 호밀이 월등히 높더라. 그래서 지상부와 지하부 비를 보니까 혈의 배치는 한 2 정도 되는데 호밀은 0.88이더라. 뿌리가 더 건물중이 많더라 하는 얘기죠. 왜? 24, 21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혈의 배치는 위로 막 자라는 이런 넝쿨성이고 이 호밀은 화분과 벽과로서 이렇게 막 자라긴 해도 뿌리를 단단히 하고 자라는 행위다. 그래서 나중에 수확기 되면 얘 수확할 때 보면 거의 포복성으로 넘어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 줄기가 연약하고 뿌리가 약하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연 이 화학 비료를 녹비가 풋거름이 대체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를 보니까 자, 실제 이제 전남에서 온옥비 작물과 환원을 했을 때 벼의 수량성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일반 관행을 이제 100으로 했어요. 100으로 하고 해리 배치를 이제 재배를 해보니까 수확 지수가 104더라. 결국은 관행보다 한 4% 정도 높게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러면 혈의 배치는 수량면에 있어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원량은 한 11% 감소했죠. 그죠? 감소했으니까 이것은 도입이 어렵다. 농가에서는 잘 안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원형에서 화학 비료가 부족하면 조금 더 해주면 되겠죠. 예, 시비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소위 탑 드레싱으로 언제 출수기 이후에 해주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양분이 좀 해리 배치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자적 입장에서 한번 뜯어봅시다. 과연 무엇 때문에 자원형에서는 적은가? 자, 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죠. 그죠? 줄기 길이. 이 벼의 줄기 길이를 보면 요거는 이삭은 수장이고 이 간장을 보니까 76.7로 관행보다 한 1cm 적고 해리 배치한 것보다는 1cm가 아니고 한 2.7cm 정도, 약 3cm 정도 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 길이를 한번 보세요. 이삭 길이 보면은 관행하고 비슷하고 해리 배치는 크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주당 수수입니다. 주당 수수는 한 포기당 이삭수란 얘기예요. 이삭수가 혈의 배치가 가장 크고 자원력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관행은 이렇게 뭐요 가운데 사이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16으로 낮다는 것은 이삭수가 적다는 것은 분을수가 적다는 거죠. 분을수. 그죠? 분을수가 적다는 것은 우리가 유효 분을기에 양분이 많이 공급이 안 됐다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재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밀식과 소식이 있죠. 보통 이제 조관 간격을 30cm, 주관을 14, 15로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걸 자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할을 적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조관을 30% 유지한다고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이항을 하기 때문에 30 유지한다고 하면 이 조관은 30, 주관을 이 포기 사이 간격을 한 10cm 정도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포기수가 계산해 볼까요? 한 포기당 차지하는 면적이 자, 요게 30cm 곱하기 15cm 하면은 30 곱하기 15 한가하고 30 곱하기 10 한가하고 여기에 몇 프로? 30%더 있죠. 요게 더 많이 심긴다는 거죠. 요렇게 심으면 0.045 죠, 그죠? 맞죠? 제곱미터로 하면은 그렇고 45 미터로 하면 그렇습니다. 왜? 요 0.15, 0.3 미터로 하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는 0.03 제곱미터 한 포기가 이렇게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1제곱미터에 요거는 한 22포기가 생긴다는 얘기고 이것은 3, 4, 9, 30, 33포기 정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33포기 생기니까 수량이 한 3배 정도 이것보다 증가할 수 있다. 어떤 수량? 수량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이삭수가 그죠? 이 여기 있는 주당 이삭수, 한 포기당 이삭수가 여기에 3분의 1, 이것보다 3분의 1이 많게 갈 수가 있다. 여기서 3분의 1을 더해줘야죠. 왜? 이건 해리배치니까. 그럼 여기 3분의 1 더하면 3, 6, 18이죠. 한 6개, 한 5개 정도 더해주죠. 그러면 20, 한 1, 22 정도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수량이 수당 입수를 한번 보세요. 입수 한 포기당 한 포기당이나 한 이삭당 이 립수는 알맹이 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90 한 2개 정도 되고 10개 정도 차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
등숙률을 한번 보세요. 이건 76인데 77이죠. 그래서 쌀 수량이 이것은 주당 이삭수가 적어서 이렇게 낮게 나왔단 말이죠. 이걸 맹심을 하면은 수량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밀식을 한다. 3분의 1 폭이 더 늘린다. 그러니까 30cm, 10cm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이 등숙 비율이나 이삭당, 알맹이 수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있지만 수량을 목표로 높이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한다? 조금 더 밀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극복을 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혈이 배치하는 양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쌀 수량을 한번 봤습니다. 그 혈이 배치를 생초, 건물종이죠. 건물종을 해보니까 아까 한번 보실까요? 자, 혈이 배치가 지상부, 지하부 비유가 나오고 생체중 대 건물중 비가 지상부가 이게 몇 배입니까? 60대니까 이 한 3배, 3.5배 정도 되죠. 그죠? 3.5배, 3배 같으면 33%, 거의 수분이 3.5배니까 60, 한 70% 정도가 수분이다. 그죠? 그러면 한 뭐 75% 정도 되는 실제는 75%가 수분이다. 그러면 이게 곱하기 0.75 하면은 0.8 잡겠습니다. 그러면 5, 8이 40, 4 올라갔다 1. 거의 한 1200g 정도가 물이죠. 그러니까 실제 건물중으로 하면 300, 한 50g 정도가 건물중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요거는 한 450, 요거는 얼마냐 하면은 거의 한 600 정도 되죠. 그죠? 600g. 그래서 이제 생체적으로 사실은 한다는 거는 우리 사이언티픽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 맞죠. 당연히 건물종으로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바로 배워서 투입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봅니다. 관행은 해보니까 쓰러짐 정도 소위 도복 지수라고 합니다. 도복 지수. 도복, 쓰러짐 정도가 3이라고 했을 때 이 혈액배치를 생초를 시바르당 300평당 2.5톤, 소위 2,500kg를 투입을 하니까 7이더란 말이죠. 거의 2배 이상 쓰러진다. 이게 2배 쓰러진다는 말은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000kg, 2톤을 넣으니까 오더라. 1500kg 정도 넣으니까 도복이 잘 안 되더라. 그죠? 수량도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이뭐 1%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2000을 넣어도 2500을 넣어도 수량은 큰 차이가 없다. 그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2000kg를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죠. 왜? 도복이 되니까 도복이 많이 되면 쓰러지니까 쌀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그죠. 그래서 1500kg 정도 넣으면 된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시바르당 생산량을 한번 볼까요? 헤리 배치가 생산량이 얼마냐 하면 옵스 야야야야 야야야야 자 여기는 실제 이제 시바르당 질소로 했죠 그죠? 이 질소로 했고 양분 공급 효과고 무게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무게가 따로 계산된 게 아고 톤으로 아까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몇 톤 생산됐더라? 몇 톤, 몇 톤, 몇 톤, 몇 톤, 몇 톤, 몇 톤 앞에 아까 나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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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도 또 보는 거죠. 그죠? 자,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은 보통 한 3톤 정도 생산되죠. 아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렇게 어디로 숨어 버렸어요. 찾아야지.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네. 녹비 생산량 있잖아요. 그죠? 해리 배지는 2 내지 3톤이라고 했죠. 그죠? 한 3톤 생산된다. 그러면 여기 3톤 생산되는 걸 이 양을 다 투입할 수 있느냐 필요 없다. 절반만 1.5톤만 1,500kg만 투입해도 수량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1,500kg 이 절반을 어디로 쓰느냐? 사료로 쓰면 된다. 사료, 가축 사료로 그죠? 그리고 또 재배되지 않는 곳에 토양 계량제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율을 누릴 수 있다. 그죠? 많아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적은 것이 문제지. 많은 것은 여기서 쫙 이렇게 큰 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절반씩 베어서 요것도 베어서 말려서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죠. 사료로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헤어리 배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그러면 벼를 재배하는데 이제 무비 재배, 그러니까 비료를 안 주고 농가에 실제 해봤어요. 그건 8헥타르라고 하는 것은 가로 100m, 세로 100m짜리가 가로 100, 세로 100짜리가 8개 있단 말이죠. 이렇게 넓은 농가에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녹비 작물, 풋거름 작물로 변경하면 되죠. 헤어리 배치하고 자운형이 생초종은 2.4톤, 1.7톤이죠. 건물종은 이렇게 460, 280. 질소는 2배, 더블 스쿼죠. 그죠? 10, 한 6, 7kg, 8kg. 이는 인산은 2.41, 카리는 17.3, 한 8, 이렇게 거의 더블 스과 정도 되더라. 그래서 해리배치 생육 조사 일수는 5월 11일 날 했다. 그죠? 그래서 배를 이렇게 재배해 보니까 관행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해리배치는 주당 수수, 수당 입수, 등승률, 쌀 수량이 644kg, 관행은 618kg, 자원형은 이렇게 나오더라. 가장 문제는 어디 있느냐? 결국은 주당 수수, 그러니까 분할이 적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다룬 것들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밀식을 하면 되겠다. 전남, 이 한평은 전라남도에 있어요. 나비축제로 유명하죠, 여러분. 나비축제가 이 한평을 살려냈다 할 정도로 관광객이 1년에 한 30만 명 이상 찾습니다. 17 농가에 27피치, 논이 29군데 이렇게 했다 이 얘기예요. 실험을.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녹비 작물의 위력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자원형을 재배하고 배를 그 다음 재배해 보니까 실제 토양을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pH는 시험 전하고 후가 0.1 정도 차이 났고 유기물은 조금 감소를 했죠. 그죠? 유효인산도 감소를 했고 지한성 연기가 센티몰이라고 있습니다. per 킬로그램당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CEC 연기 치환 용량 이것도 좀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제 비구는 매년 자원형을 토양에 하는 효과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양분이 부족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죠? 그래서 화학비료 대체로 녹비가 가능하냐? 혈리 배치는 가능한데 자원형은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다. 좀 어렵다. 그래서 추가로 화학비료를 수량을 많이 높이려고 한다면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고 자원형만 재배를 할 경우에는 또 그 배를 밀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